주말 사이 화천대유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자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모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때문입니다. 곽 씨는 퇴직금과 성과급, 한재가 감안된 거라고 했지만 300만 원대 월급을 받던 6년차 대리의 퇴직금으로는 무척 큰 금액인데요. 일각에선 아버지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간 곽 씨의 입사 경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 의원과 동문인 회사 대주주 사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책정 자체가 높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는 파권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거 아니겠냐. 곽상도 의원 아들은 왜 50억씩이나 받았겠느냐. 설계자는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비선 실세입니까? 파상 공세에 나서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주춤한 국민의힘. 하지만 곧장 특검 카드로 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 어물적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대 대리의 50억 퇴직금, 정당한 대가였을까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50억 과연 정당한 대가였나? 물음표를 좀 붙여봤는데 방금 그 강지영 앵커의 그 PT를 좀 보셨지만 어제부터 오늘 그 주변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보니까 부럽다. 나도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던데 저 바로 좀 물어볼게요. 오신환 전 의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당한 대가인지 좀 이상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은 대리급 직급에 200에 300 정도 월급 받은 분이 퇴직할 때 물론 이제 성과금하고 또 무슨 산재 위로금 다 포함해서 50억이라고 하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인이 해명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후원금, 정치 후원금을 낸 것도 지금 언론에 밝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청년들이 가지는 이 박탈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그 LH 사태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에 못지않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일컫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혜를 소수한테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 성남시에서 주도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박영순 전 특검의 딸 문제도 있고 또 권순일 대법관 이렇게 고위직 그 법조계의 인력들이 그 화천대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정당한 대가다 하는 건 정말 이거는 또 한 번 죄를 짓는 거고요.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으면 제가 보기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당한 대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그 보통 우리가 한 20년 이상을 일하고 받는 게 한 2억 정도 돼요. 퇴직금이.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이면 제가 보기에 한 3, 400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질 않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50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성, 현대, LG의 사장급들입니다. 대표이사급들. 근데 32세의 청년이 아버지 백으로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퇴직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산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귀가 이제 상해서 산재 위로금으로 줬다. 좀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해서 지금 대한민국 평균 산재 사망사고 위로금이 그 보험금이 1억입니다. 1억. 그럼 50배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은 50배 이상을 받은 거예요. 산재로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곽상도 의원이 책임지고 이거 당장 국회의원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비록 곽상도 의원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의원직까지 사퇴를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소속 의원을 머물 게 아니라 아예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본인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그 곽상도 의원을 보고 돈을 줬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황으로 50억을 그런 의원 정치인이라는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또 자리를 가지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받게 된 거기 결과적으로 받았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 요 7% 지분을 갖고 있는 요 SPC 요 회사가 결국에는 몇 천억대의 수익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이게 퍼주기식에 돈 나눠 먹는 요 수익 구조를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 뭐 소위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저 퇴직금을 5억 원 줬다. 그리고 뭐 산재 위로금으로 44억 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국민도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5억 원을 준 것 자체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화천대유가 이런 어떤 법조인들을 고문 자문 변호사로 둬야 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권순일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 그것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같이 져야 되겠죠. 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것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고요. 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절차적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스스로 탈당을 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가 있는데 저희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조금 전에 의원직 사퇴 요구 성명서를 지금 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가 뭐 보호하려고 하거나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민정수석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할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결과가 나면 정말 그 정치 불신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정말 이거는 우리 정치를 살린다는 각오로 이 곽상도 의원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김만배 대표가 오늘 아까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이다 싶은 게 저 양반이 얘기가 정상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조계에서 친한 형님들에게 정상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건데 돈 50억을 친하다고 해서 줍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런 예를 전 세계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저렇게 밝혀졌으면 정말로 사실관계를 좀 소상하게 밝히고 전체적인 이 복마전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저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정말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만배 씨가 터무니없는 돈을 갑자기 1억 천금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4,040억을 자기가
돈 무슨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4,040억을 받았다면 뭐 50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구조로 된 그 개발 사업이냐? 더군다나 성남시가 주도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곽상도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진실규명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체를 파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도 만약에 일어난 일이 있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제도화해서 법으로 이걸 막아내야지, 앞으로도 무슨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몇 천억을 그냥 돈 몇 억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일단 김만배 씨 출석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화천대유의 수익 구조를 짠 것도 문제다. 수천억 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시겠지만 민주당 쪽 여당 쪽에서는 그 이익을 본 게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박영수 특검의 딸이나 이런 주로 국민의힘 쪽과 연관된 인사들이 좀 많이 나온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측에 연관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발언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강찬우 전 서울 수원지검장,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그럽니다. 자문 변호사를. 이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김기현 원내대표님.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의 연루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뭐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곽 의원 같은 경우에 2016년 총선 되기 전에 이른바 뭐 진박 6인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박 논란도 있었고 당시 이제 실세였던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천대유의 아들이 당시에 그 입사하던 시절에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로 자꾸 포커스가 좁혀지는 것은 저는 뭐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가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이 SPC 사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 공고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급조된 이 사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왜 그러면은 3개 업체 중에 이 사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주변 인물들이 이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이것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유동규 씨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재명 지사와 특수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특정 세력에게 몰아주기 하는 이 특혜 사업이 벌어진 거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남는 떡고물들을 저렇게 그냥 무작위로 특정인들에게 돈잔치를 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처음 시작부터 이 부분을 다 실체 규명을 하다 보면 곽상도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왜 아들에게 정말 50억을 주게 됐는지도 밝혀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 끝에 꼬리에 있는 요 부분만 보게 되면 결국에 몸통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 50억짜리 꼬리. 전체가 4,040억에 대한 7%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업체가 그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더 큰 4,040억 원을 왜 받게 됐는지에 대한 실체 규명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그럼 50억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도 분명히 밝혀질 수가 있겠죠. 예. 뭐 한 500만 원 받았으면 꼴인데 50억 받았으면 다 몸통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카르텔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인사나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조직 당 차원에서 뭐 연루는 안 됐겠지만 자기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하게 좀 내부적으로 단속도 좀 하고 좀 사과도 하고 문제 제기가에 대해서 좀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뭐 돈 50억 그 곽상도 의원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화천대유는 누가 봐도 이건 복마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마전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제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공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사안 자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나왔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사하면서 뭐를 수사해야 되는지, 이 복마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수사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정치 공방보다는 이 수사를 좀 엄정하게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뭐 동일한 입장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구조를 만들어낸 그 실체의 주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금 후보 지사가 시장인 시절에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이론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수용을 해서 빨리 실체를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반대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국민 모두가 빨리 진상규명을 하길 바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 네. 반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실제로 고위공직자 혹은 정치인이 연루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가 연루돼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특검하자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여기에 개입돼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곽상도 의원과 뭔가 부패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정치 공세를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 두 번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협상이 한 달 걸리고 수사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럼 2달, 사무실도 없고 뭐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그럼 2달 동안 이 수사가 스톱이 돼요. 저는 나중에 수사가 부실해서 특검으로 가는 안이 있더라도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경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정치권이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게 맞지. 자꾸 이걸 특검 국정조사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는 아니, 거는 왜 전 자꾸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상설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왜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고 그것도 오래 걸려요. 그것도. 아니 그래도 훨씬 더 단축되죠. 아니 그거는. 최소한 한 달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그거는 달 동안 이미 수사를 못 해요. 아니 수사를 왜 못 합니까?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세요. 메꿔 나가면 되는 거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하겠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특검이 할 텐데 하고 기본적으로 수사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유보하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 이게 무슨 곽상도 게이트입니까? 그렇게만 보면 굉장히 오판이고, 결과적으로 곽상도를 포함한 그 주변에, 그리고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지. 아니, 난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복마전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수사해야 된다. 이거 동의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놓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이런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방식, 오히려 아니 그것까지 아주 여러 엄하게 저는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라도 일단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검찰에서만 이것을 조물딱거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시에 지금 뭐 모든 법조인들의 카르텔들이 여기에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이게 아주 무슨 단순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관을 했던 권순일,
그리고 박영수 특검, 예? 그리고 지금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단순히 검찰에만 맡겨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전직 고위 관료나 전직 고위 뭐 법관이라고 그래서 그걸 특검을 할 수는 없어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전직 무슨 박영수 검사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안에 둘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 뭐 그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근데 이게 그거는 이재명 지사 그것을 관련 왜 배제하고 하냐고요. 근거가 범죄 근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아니 왜 지금 그걸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성남 너무 배출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은 뭐 수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아, 저 정치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국민들이 분열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좀 쿨하게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한번 좀 세게 수사해라.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자꾸 정치적으로 이걸 뭔가 여기다 옷을 입히거나든가 아니면 포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지금 이낙연 캠프에 주장하잖아요. 네. 예, 그거라도 구성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 해서 그건 이게 공공수사부 수사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단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예.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특검 법안을 낸 상태인데 그 특검 말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합동 수사라든지 현재 검찰이나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신뢰하기가 그런 좀 입장. 어려운 거죠. 저희 쪽에서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뭐, 만약에 뭐 어렵게 여야가 합의 특검을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수사는 진행이 돼요.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특검 문제를 너무 그렇게 지금 거기다 막 그게 안 되면 마치 수사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수사를 말씀드린 방해하는 대로 그걸 거예요. 확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빨리 설치하고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미진한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정치권이 그래서 머리를 오히려 이 맞대어야 수사를 좀 된다는 거죠. 진행을 해보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특검 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이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수사 그냥 덮어놓고 특검하자. 특검이 뭐 해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수사 아니, 저희들이 동력을 봤을 잃어버려요. 때는 지금 단순히 곽상도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 어쨌든 찬성한다니까요. 예, 그 거기에 경찰이나 중심에 검찰이 왜 못해요? 그걸? 거기에 중심에 이재명 지금 대선 1위 주자 후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것이고 배제는 저희는 아닌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도 이재명 지사를 봐주면서 수사를 못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불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근데 이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의원분들이라서 이 특검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부딪혀 보셔야 어차피 그 의원 정족수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예. 특검을 하게 되면 2달 동안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건 진정하게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치 쟁점하는 쪽에 더 예. 무게추가 있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럼 의심이 여지껏 되는 특검을 거예요. 그러면 한 수도 없이 했는데 그 항상 늘 이런 정치적 쟁점이나 여야가 이 논쟁되는 구조 속에서 특검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오 의원님, 그거는요. 기존에는 사실상 한두 달 정도는 기다리더라도 수사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게 만약에 한 2달 동안 수사 안 하면요. 바로 여야 후보가 결정된 상태에서 본 대선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2달 그런 동안 왜 과정에서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금 검찰과 경찰이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캠프에서 지금 주장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빨리 설치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수사를 경찰 검찰이 현재 시작한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하자, 좀 세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 수사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금방 와요. 한 달 아니면은 이게 갈지 안 갈지 판단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건 도저히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특검으로 가자. 그 정도 가서 얘기를 해야지 벌써부터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이 수사하겠다는 경찰 검찰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그걸 합니까? 자, 일단 마찬가지. 특검 문제는 뭐 계속 이제 이슈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이제 여야 그 지도부가 결정을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계속 얘기해도 두 분이 계속 똑같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